또 시작이네. 한글은 중국의 한자에서 따온 거라니깐.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찾은 자료와 AI 기반으로 연구를 해도 한글은 그렇지 않아. 아니야, 한글이 중국 한자를 따라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니깐. 미국의 하버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학생인 제니퍼 윌슨입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한국어와 한글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한글에 대한 친구들의 관심을 보고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죠. 동양의 신비라니 그냥 문자가 예쁘다는 이유로 과대평가된 것 아닌가? 하버드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계기에서 비롯됐어요. 1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코카콜라가 새로운 한글 로고를 세계 36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한다고 발표한 소식을 접했을 때였죠. 한글이라니? 단순히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뉴욕 타임스퀘어에 그 대형 한글 로고가 뜨자 길을 걷던 사람들이 마법에 걸린 듯 멈춰 서더군요.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왜 하필 한글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AI 연구소들이 분석하며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되니 제 평생 연구해온 언어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매료되기 시작한 건 한 논문을 통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과정을 접하면서부터였어요. 논문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단순한 기호가 아닌 인간의 발음 기관과 천지인 철학을 반영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된 창제 과정과 철학적 배경을 알게 되면서 한글을 단순한 문자라고 생각했던 제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연구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중국인 친구 리밍이 제게 다가왔죠. 제니퍼, 내가 요즘 한글 연구에 빠져 있다고 들었어. 근데 왜 그렇게 열광하는 거야? 한글은 우리 한자를 모방해서 만든 거란 걸 모르니? 리밍의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여러 기사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우리 중국을 본떴잖아. 한글도 마찬가지야. 세종대왕도 한자를 연구해서 만든 거라고. 하지만 제가 함께 연구한 AI 분석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구글의 최신 AI 언어 모델로 분석한 결과 한글은 다른 어떤 문자와도 다른 독특한 창제 원리를 가지고 있었죠. 리밍, 잠깐만. 내가 뭘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근 구글 AI 연구팀의 발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한자는 상형 문자에서 시작해서 점차 추상화된 문자 체계야. 하지만 한글은 달라.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된 거야. 각 글자의 형태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본떠 만들어졌어. 리밍의 표정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여줬을 때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세종대왕은 도대체 어떻게 5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야, 리밍.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어. 그분은 미래를 내다본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거지. 아니야,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보여준 자료들이 모두 잘못된 거라고? 리밍,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리밍은 더욱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연하지.
봐봐, 한복도 우리 한푸에서 영향을 받았고 김치도 중국의 파오차이가 원조야. 철기 음식도 제사 문화도 모두 우리 것을 배운 거라고. 한옥의 기와집도 우리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잖아. 공자님의 가르침도 한의학도 모두 중국에서 시작됐어. 한글도 분명 한자에서 가지고 갔을 거야. 리밍은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 한국의 궁궐과 우리 자금성이랑 얼마나 비슷해? 한국의 전통 음악도 우리 것과 비슷하고 심지어 온돌도 사실은 중국 북방에서 시작된 거야.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게 뭐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도자기 기술도 우리 것을 배운 거고 불교도 중국을 통해 전파된 거잖아. 이런 걸 보면 한글도 당연히. 그때였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새로운 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AI 연구팀이 보낸 충격적인 분석 결과였습니다. 리밍, 잠깐만. 이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메일에는 세계 문자의 독창성을 분석한 AI 리포트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리밍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AI가 분석한 세계 문자의 독창성 지수에서 한글은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른 문자들은 대부분 40에서 50점대에 머물렀죠. 이게 무슨 의미야? 봐, 리밍.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한글은 다른 어떤 문자와도 다른 독특한 창제 원리를 가지고 있어. 이건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었던 거야. 리밍, 잠깐만. 내가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는 문자의 창제 원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예를 들어 한자의 육서를 설명할 수 있어? 리밍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우리가 먼저였고 한국은 우리를 따라한 게 분명해. 하지만 리밍, 문자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글은 아니, 그래도 안 돼. 우리가 무조건 맞아. 한국의 모든 건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리밍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리밍, 진정해. 우리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여기 MIT의 문자 분석 결과야. 난 그런 거 안 봐. 다 조작된 거잖아. 서양 사람들이 뭘 알아? 한국이 로비라도 한 게 분명해.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학문적 토론이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리밍, 넌 지금 학문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말하고 있어. 이건 하버드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태도야. 리밍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하버드 학생이면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5000년 문명국가의 자부심을 내가 뭘 알아. 너희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이룩한 걸 절대 이해 못해. 도서관 사서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지만 리밍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료가 좋다면 그렇게 믿도록 해. 어차피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중국의 위대함을 모르는 내게는. 리밍은 자신의 책을 거칠게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난 더 이상 너 같은 편협한 사람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절대 말 걸지 마.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서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리밍이 떠난 후 도서관의 적막한 공기 속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깐. 맞다. 사라가 한국학을 연구한다고 했었지. 사라는 우리 학교 아시아학과의 석사과정 학생이에요. 얼마 전 그녀가 한국의 문화 체계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아시아학과 연구실로 향했죠. 다행히 사라는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사라. 바쁜데 미안해. 혹시 잠깐 시간 있어? 사라는 제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리밍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정말? 응.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중국 학생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거든.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했어. 사라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봐, 여기 훈민정음 해례본이야.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 모든 제작 과정과 원리를 상세히 기록해뒀어. 자음과 모음이 어떤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왜 이런 모양을 하게 됐는지까지 모두 설명되어 있지. 와, 정말 대단하네. 그렇지? 반면에 다른 문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한자도 마찬가지야.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라 체계적인 창제 기록이 없는 거지. 사라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의 철학을 담았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철저한 과학적 설계란 말이지. 이런 체계적인 기록과 과학적 원리는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야. 아, 김치 얘기도 해볼까? 삼국사기 삼국시대를 다룬 이 문헌에서는 김치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각종 채소 저장법과 절임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어 이로써 삼국시대부터 절임 음식을 통한 저장 문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김치의 기원이 이 시기에 뿌리를 두고 발전했음을 알 수 있지. 계림 유사에는 고려 시대 편찬된 이 문헌에는 김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저장 음식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어.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염장한 채소나 발효된 저장 음식을 식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김치의 원형을 짐작하게 하지. 한복도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의 의복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고구려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띠를 맨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는 한복의 초기 형태로 해석된다고 해. 또한 각 나라의 의복 차이가 반영되어 있어 삼국의 독특한 의복 문화를 확인할 수 있지. 더 재미있는 건 이거야. 중국 파오차이는 절임 채소일 뿐이지만 김치는 발효식품이야. 유산균 발효라는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는 거지. 심지어 나사에서도 김치 발효 과정을 우주식품 개발에 연구하고 있다는 거 알아? 사라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증거들 다 필요 없어. 한글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적 문자 체계를 만든 문명이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을까? 말이 되니? 일어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리밍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라의 책상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벽에 걸린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라, 저 포스터. 무슨 뜻이야? 아, 저건 꿈이라는 글자야. 예쁘지? 정말 예술 작품 같아.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마치 춤을 추듯 어우러져 있었죠. 그 옆에는 사라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걸려 있었는데 한글로 디자인된 그래픽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티셔츠도 정말 근사한데 한글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니. 그렇지? 특히 봐봐, 이 곡선의 흐름이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마치 현대 미술 작품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왜 뉴욕의 힙스터들이 한글 티셔츠를 즐겨 입는지, 왜 파리의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패션 디자인에 활용하는지. 사라, 정말 신기해. 다른 문자들은 그저 의미 전달을 위한 기호일 뿐인데 한글은 그 자체로 완벽한 디자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요즘은 한국이 좋은 점은 뭐야? 정말 많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혁신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한국의 독창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때문이었거든. 한국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어.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는 최신 트렌드와 패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국이란 나라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 예를 들어 K-팝만 봐도 글로벌 팬들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한국어 공부까지 이어지기도 하잖아.
또 하나 놀라운 건 IT 기술과 그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이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 중 하나고 모바일 서비스도 매우 발달해 있어. 한국에 있으면 작은 카페에서조차도 고속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제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더라. 어떤 상점이든 간편하게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고 앱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어. 최근에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을 써봤는데 주문해서 배달까지 15분도 안 걸리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있으니 일상생활이 정말 편리해지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디지털 생활의 이점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의 교육열과 성실성도 감명 깊게 느끼고 있어. 한국인 친구들은 모두 1이나 학업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대부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각자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아. 요즘 내가 언어 연구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한국에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야. 게다가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는 메시지가 또 너무 좋은 것 같아. 최근 스위트홈이나 지옥 같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는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 인간관계, 도덕적 갈등, 사회적 문제 등 쉽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을 예술적으로 풀어내고 있어.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아. 특히 K드라마는 미장센이나 연출 기법에서도 굉장히 창의적이어서 세계 각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지. 넷플릭스에서 보면 언제나 한국 드라마가 순위권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사람들도 그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국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이야.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을 여행할 때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는데 지나가는 한국인분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어. 이런 작은 친절이 정말 크게 다가오더라. 그리고 한국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친절과 따뜻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한국의 매력이야.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함께 나누는 정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해. 이런 정 때문에 나도 한국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한국이란 나라에 더 애정을 가지게 된 것 같아.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문화까지 요즘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한 나라로서의 매력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이유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국의 힘과 매력을 높여주고 있다고 믿어. 이 말을 듣고 저도 한국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관한 것들이 왜 그리 열광하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전 코카콜라 글로벌 디자인 팀의 마이클 브라운을 직접 만난 건 뉴욕 본사에서였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숴버렸죠. 제니퍼, 우리가 한글을 선택한 건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한글만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분석했고 그 중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AI 분석 결과 한글은 완벽한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배열, 글자의 조합 방식, 심지어 자음의 획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수학적 정확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미래적 가치를 담은 문자를 찾았어요. 한글은 마치 미래에서 온 문자 같았죠. 특히 MZ세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첫 주 한글 로고가 들어간 코카콜라는 SNS에서 수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과 체계성에 매료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죠.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성공이었어요.
36개국에서 동시 출시한 한글 로고 제품은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코카콜라의 디자인팀이 발견한 한글 속 특별한 코드. 그들은 이것을 미래의 언어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 속에 숨겨진 이 비밀은 현대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마이클 브라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궁금했던 건 왜 사람들이 한글에 이토록 매료되고 열광하는지에 대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한글을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입니다. 한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아름다움과 독창성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시각적인 예술 작품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음과 모음의 구조가 단순하고 조화롭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응용하기에도 완벽하죠. 기하학적이고도 간결한 형태가 젊은 세대들, 특히 MZ세대에게 트렌디한 감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한글의 각진 자음과 둥근 모음의 조화에서 독특한 미적 감각을 느끼고 이는 현대적인 감각과 어우러져 패션과 디자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천지인 삼재의 철학을 바탕으로 모음이 구성되어 있죠. 이러한 창제 원리 덕분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으며 사람들은 이런 구조적 우수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다른 문자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반면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명확한 철학과 원리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독창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글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입니다. 한글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사람들은 한글을 통해 한국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요. 최근 K-팝, K-드라마, 한국 패션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중심에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미 전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철학을 담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한글을 통해 한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결감을 느끼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글은 학습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외국인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어요. 한글은 조합만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글자 모양도 직관적이어서 언어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배우기 쉽죠.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한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이나 트렌드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글은 철학과 과학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문자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와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한글이 가진 그 특별함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점점 한국 문화가 제 삶 가까이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단순히 유행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왜 코카콜라가 굳이 중국이 아닌 한글을 선택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한글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마케팅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지닌 그야말로 미래의 언어라 불릴 만한 문자였어요. 황금 비율을 바탕으로 설계된 그 구조는 단순히 디자인적 아름다움을 넘어섰고 실리콘밸리의 AI 연구소들이 한글의 구조를 분석해 인공지능 개발에까지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도 큰 충격이었죠. 이렇게 한국 문화와 한글의 저력을 알게 되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음악과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독창성과 섬세함이 진정한 한국의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다음에는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한글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니퍼 윌슨은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학생으로 처음에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한글을 단순히 동양의 예쁜 문자 정도로만 생각하며 가볍게 여겼죠. 하지만 코카콜라의 한글 로고 도입 소식을 듣고 난 후 제니퍼는 점차 한글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 외국분들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